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늦게 전성기를 맞이한 선수 10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유독 추억의 선수들이 많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자, 반데사르는 이미 29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해외 진출을 했습니다. 당시 유벤투스로 호기롭게 이적했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활약을 보여주고 말았고, 결국 파르마에서 부폰이 영입됨에 따라 프리미어리그의 플럼으로 이적하게 되는데요. 다행히 플럼이 유럽 대항전에 대한 부담이 없는 팀이어서 그런지 그는 이곳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으며 초창기 아약스에서 보여준 준수한 기량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골키퍼 잔혹사를 겪고 있던 맨유의 퍼거슨 감독이 골문의 안정을 되찾고자 2005년에 그를 즉각 영입했습니다. 사실 영입 당시 35살이었던 반데사르의 나이를 고려하면 그는 맨유가 새로운 젊은 골키퍼를 찾을 때까지 잠시 골문을 지켜주는 임시 방편과 같은 느낌이 컸습니다. 그런데 젊은 골키퍼 부럽지 않은 기량을 선보이며 맨유의 뒷문을 든든하게 지켜주기 시작했는데요. 맨유의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더블의 주역으로 활약했으며 이후에는 14경기 1311분 무실점을 기록, 이전에 체흐가 기록했던 1031분 무실점 기록을 깨버리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0-11 시즌에 들어서는 불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와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도 나서 무수한 선방들을 보여주었으니 커리어 말년에도 그의 활약은 실히 놀라웠습니다. 자, 영입 당시만 해도 2-3년 정도만 버텨줄 것으로 예상되었던 선수가 무려 6년이나 맨유의 골문을 지켜주며 3차례 PFA 올해 팀에도 선정된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반데사르와 같은 케이스가 다시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디나탈레는 170cm라는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지만 저돌적인 드리블과 빠른 스피드, 높은 골 결정력을 바탕으로 늦은 나이에 이탈리아 무대에서 정상급 선수 반열에 오른 대기만성형 공격수입니다. 대기만성형 선수답게 25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세리아 무대 데뷔에 성공했는데요. 이런 그가 본격적으로 두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04년 우디네세로 이적한 이후서부터였습니다. 꾸준하게 스탯을 쌓아가며 우디네세에 무사히 정착한 디나탈레는 마침내 090 시즌 리그 35경기 29골 6도움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득점왕에 등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시즌 막바지에 리그 7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 팀을 강등권에서 구해냄과 동시에 인테리의 밀리토를 무려 7골 차로 따돌리고 득점왕에 올라섰는데요. 이때 그의 나이가 무려 33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약으로 아주리 군단의 부름을 받아 꿈에 그리던 월드컵 무대도 밟을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그는 다음 시즌에도 28골이라는 많은 득점을 터뜨리며 2시즌 연속 득점왕에 등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듯 뒤늦게 맞이한 전성기에 힘입어 많은 클럽으로부터 무수한 러브콜을 받았지만 디나탈레는 그동안 자신을 믿어준 우디네스에 극진한 충성심을 보이며 잔류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부록을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와, 정말 대기만성형 선수의 표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루카 토니는 이탈리아 최고의 타겟터이자 디나탈레와 마찬가지로 대기만성형 선수의 표본으로 꼽히는 선수입니다. 그는 하부리그를 전전하며 성장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피오렌티나에서 포텐을 터뜨렸는데요. 리그 득점왕과 유로피안 골든슛까지 수상하며 바티스투타 이후 피오렌티나의 최고 공격수란 찬사를 받았었습니다. 이러한 활약으로 07-08 시즌 30살의 나이에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할 수 있었죠. 토니는 입단 동기인 리베리 클로제와 함께 황금 트라이앵글을 구축하여 이들의 지원에 힘입어 리그 24골을 기록, 득점왕 등극과 함께 뮌헨의 리그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바날 감독과의 마찰로 결국 팀을 떠나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끝없는 하락세가 시작되었는데요. 제노아, 유벤투스, 알 나스르, 피오렌티나를 거쳤으나 이전의 득점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13-14 시즌에 이적한 승격팀 헬라스 베로나에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첫 시즌에 무려 20골을 터뜨리며 리그 득점 순위 2위에 등극한 것은 물론 팀의 잔류를 이끌었습니다. 루카 토니 입장에선 5년 만에 리그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한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좋은 활약은 그 다음 시즌에도 이어졌고 리그 22골을 기록, 이카르디와 함께 공동 득점왕에 등극하며 최고령 득점왕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루카 토니 나이는 38살로 이카르디와 16살 차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실히 놀라운 활약이었는데요. 야, 부록을 바라보는 나이에 다시 차지한 득점왕이라니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아도리스는 빌바오의 레전드로 한때 빌바오의 노년가장이라고 불린 선수였습니다. 그는 과거 요렌테와의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며 빌바오를 떠나 마요르카로 이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좋은 활약에 힘입어 상위 클럽인 발렌시아로 이적할 수 있었지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며 결국 12-13 시즌에 들어 고향팀 빌바오로 복귀했습니다. 복귀 당시 아도리스의 나이가 31살이었기 때문에 서서히 전성기에서 저무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런데 복귀 첫 시즌서부터 리그 14골을 기록하더니 이후에 15-16 시즌에는 무려 20골을 기록, 커리어 하이스탯을 기록하며 스페인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러한 활약으로 스페인 선수 최다 득점자에게 주어지는 사라 트로피를 수상하게 되죠. 그리고 유로파 리그에서도 11경기 10골이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대회 역대 최고령 득점왕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며 6시즌 동안 18골 이상을 기록하는 대활약을 펼치게 되는데요. 훗날 아도리스는 한 인터뷰에서 어떻게 30대에 들어서서 더 훌륭한 실력을 보였냐는 질문에 건강한 유전자를 물려준 부모님 덕분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축구 선수로서 롱런할 운명이었을지 모르는데요. 하지만 어느덧 부록의 나이에 가까워진 아도리스는 부상으로 고전하기 시작했고 이냐키 윌리엄스에게 주전 자리를 내준 뒤 19-20 시즌 중 건강 문제로 예상보다 빠르게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더골 제조기, 활간제라고 불리는 퀄리아렐라입니다. 먼저 그는 세리에A의 중하위권 팀에서 꾸준한 득점력을 보이며 아주리 군단에 승선했고 이후에 월드컵 무대에서도 기량을 증명해 보이면서 20대 후반의 나이에 유벤투스로 이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벤투스에서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당했고 터질 듯 말 듯한 득점력으로 팬들을 안달나게 하며 결과적으로 이곳에서 아쉬운 커리어를 보냈는데요. 그렇게 중위권용 선수라는 혹평과 함께 퀄리아렐라는 점점 팬들에게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삼프도리아 이적 후 늦은 나이에 그의 포텐이 터지면서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17-18 시즌에 들어 19골을 터뜨리더니 다음 시즌에는 무려 26골을 기록, 자신의 커리어 하이 기록을 갱신함과 동시에 호날두를 제치고 세리아 득점왕에 등극했습니다. 또한 올해 팀에도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게 되죠. 무려 36살이라는 굉장히 늦은 나이에 이뤄낸 성과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화려한 원더골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하면서 활간지란 별명에 걸맞는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9년 만에 아주리 군단의 부름을 다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퀄리아렐라는 40살까지 삼프도리아에서 뛴 뒤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글렌 머레이는 7부 리그서부터 시작해서 뒤늦게 프리미어리그 입성한 잉글랜드의 대기만성형 공격수이자 브라이튼의 레전드로 추앙받는 선수입니다. 프리미어리그를 즐겨본 팬분들이라면 당연히 기억하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몸싸움 능력과 위치 선정 능력, 그리고 강한 슈팅력을 바탕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정통파 공격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7부 리그서부터 커리어를 시작해서 스텝업을 거듭한 그는 과거 2부 리그 소속의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무려 30골을 기록하며 2부 리그 득점왕을 차지함과 동시에 팀을 프리미어 리그로 승격시키는 데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무려 32살로 프로 데뷔 10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밟게 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승격 이후에 부상으로 고전했고 새 영입생들과의 주전 경쟁에서 밀리면서 입지가 좁아져 또다시 2부 리그로 임대를 떠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팀이 부진하자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다시 수정궁으로 복귀했고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5경기 5골을 기록하는 폭발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나 좋은 활약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지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머레이는 본머스를 거쳐 16-17 시즌 과거에 뛴 이력이 있는 2부 리그의 브라이튼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23골을 성공시키며 득점 2위에 등극, 브라이튼의 프리미어리그 승격 주역으로 활약했습니다.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30대 중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2시즌 연속 리그 2자릿수 득점을 성공시키며 노익장을 과시했는데요. 나이가 들매 따라 힘과 결정력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거세진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리그 13골을 기록한 18-19 시즌엔 마샬 만에 이어 프리미어리그 3위에 해당하는 골 결정력을 기록하기도 했죠. 그렇게 브라이튼의 안정적인 리그 잔류를 이끈 뒤 커리어 말년을 보내며 2021년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마이어는 약 15년이란 긴 시간을 프랑크푸르트를 위해 헌신한 레전드로 30대 리그 득점왕에 등극한 선수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팬들도 여럿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과거 차두리 선수와 함께 뛴 이력이 있으며 당시에는 공미, 팀의 플레이메이커로 활약했습니다. 자, 이렇듯 마이어는 본래 미드필더가 본 포지션인 선수입니다. 거의 2m에 달하는 키와 100kg에 육박하는 신체에서 나오는 강한 몸싸움 능력, 공중볼 장악 능력으로 볼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좋은 위치 선정, 그리고 마무리 능력이 뛰어나 프랑크푸르트에서 꾸준히 무수한 득점을 터뜨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14-15 시즌에 들어서 그의 득점포가 굉장히 많이 터졌는데요. 이는 그가 이 시즌에 타겟형 스트라이커로 포지션을 변경하고 동료 선수들에게 많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즌 내내 진통제를 맞으면서까지 뛰며 득점에만 집중한 마이어의 열정도 무시할 수 없었죠. 하지만 리그 6경기를 놔두고 결국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면서 그의 뒤를 바짝 추격하던 로벤과 레반도프스키에게 득점왕 타이틀을 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로벤은 물론 레반도프스키마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마이오는 부상 전까지 기록한 19골로 득점왕에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32살에 이뤄낸 성과였는데요. 만약 부상만 아니었더라면 그의 득점 페이스를 보았을 때 아마 30골에 가까운 득점도 기록할 수 있었어서 살짝 아쉽긴 했습니다. 레스터시티 리그 우승의 주역이자 늦가기 신화의 주인공 제이미 바디. 우승 이후 아스날에게 러브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레스터시티에게 강한 충성심을 보이며 잔류를 택한 레전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디는 레스터시티가 우승을 거뒀던 시기에 이미 곧 30대를 바라보는 나이였기 때문에 전성기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특히 리그 우승을 거두고 새롭게 맞이한 16-17 시즌에 13개 득점만 성공시키며 득점 순위 14위를 기록. 팀도 리그 12위로 부진하자 더욱 혹독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30대를 맞이한 시점부터 다시 이전의 위용을 되찾는 듯 하더니 꾸준하게 득점 순위 5위 안에 드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20 시즌 바디는 33살의 나이에 무려 23골을 터뜨리며 득점왕에 등극하는 데 이르렀는데요. 이전에 드록바가 만 32살의 나이에 쌓은 최고령 득점왕 기록을 갱신해버렸습니다. 그는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최고령 득점왕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데요. 아마 이 기록을 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파푸 고메스라고 불리는 선수죠. 그는 2014년에 이적한 아탈란타에서 두각을 보이며 이곳에서 본격적인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고메스가 30대에 접어든 18-19 시즌서부터 아탈란타와 함께 최전성기를 맞이했는데요. 우선 그는 도움 1위, 경기당 키패스 1위, 크로스 성공 1위 등 많은 지표에서 상위권의 스탯을 기록하며 아탈란타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19-20 시즌에 들어서서 기량이 더욱 만개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고메스는 팀의 플레이메이커로서 공격 작업에 굉장히 많은 관여를 하며 사파타 일리치치의 득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유기적인 플레이를 통해 가스페리니 감독의 닭공 전술 밑에서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줘 나갔는데요. 특히 고메스가 팀의 절대적인 에이스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그는 이 시즌에 전체 46경기에 나서 8골 18도움을 기록. 리그에선 지난 시즌에 이어 2연속 도움왕에 등극한 것은 물론 세리아 올해 팀과 베스트 미드필더에도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아탈란타의 챔피언스 리그 8강, 리그 3위 달성에 큰 역할을 한 것을 인정받아 아탈란타 구단 올해 선수에도 선정될 수 있었죠. 이 모두 30대에 접어들고 이룬 성과들이었습니다. 이후엔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부름도 다시 받으면서 코파 아메리카 우승, 월드컵 우승이란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는데요. 말년에 상복이 터진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핑 의혹으로 선수 자격 2년 정지 징계를 받았던데 사실상 그의 커리어는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은 스페인부터 독일, 잉글랜드 무대까지 수많은 클럽을 전전한 전임의 스트라이커 호셀루입니다. 1990년생으로 3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약을 인정받아 현재 레알 마드리드에 임대되어 뛰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그의 포텐이 터진 시기는 바로 19-20 시즌 스페인 데포르티보 알라베스에서였습니다. 그동안 이적을 전전해 왔던 호셀루는 이곳에 정착하여 3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팀의 1부 리그 잔류의 1등 공식 역할을 해왔지만 결과적으로 팀이 강등되면서 2022년에 에스파뇰로 이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32살이었던 호셀루는 알라베스에서 보여준 경기력을 이곳에서도 그대로 이어가며 리그 34경기 16골을 기록, 레반도프스키 벤제마에 이어 득점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렇듯 최근 몇 시즌간 좋은 활약을 이어가자 처음으로 스페인 대표팀에 차출되는 영광을 안았고 유로 예선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린 것은 물론 네이션스 리그에도 차출되어 스페인의 우승에 일조했는데요. 그러자 늦은 나이에 전성기를 맞이한 그에게 많은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당연히 공격수를 구하는 팀들의 레이더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레알 마드리드가 그를 임대 영입하면서 무려 12년 만에 친정팀으로 복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현재 호셀루는 벤제마의 대치자라는 기대 속에서 많은 출전기회를 받으며 나름의 공포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평과 함께 경기력에 대한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시즌이 끝날 때까지 얼마만큼의 득점을 기록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앞서 등장한 선수들을 보면 대개 대기만성형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꾸준하고 성실한 자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인데요. 개인적으로 낭만 넘치는 선수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선수들이 많이 등장했으면 좋겠네요. 혹시 여러분들은 떠오르는 선수가 또 있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